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BX 슬라이더를 가지고 플러그인인 BX 슬라이더를 가지고 페이징 부분, 인디케이터라고도 하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아래 부분에 점이 표현되는데 그 부분을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가지에서 2가지 정도로 만들어 볼 것 같고요. 커스텀을 좀 만들 겁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바일처럼 총 개수를 알려주고 현재 몇 번째인지 해서 그 형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일반적인 블릿 형태로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할 수 있는 텍스트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배너의 효과 같은 것처럼 넣어봐서 약간 커스텀된 페이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화면 보시면서 커스텀 한번 해보시죠. 페이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페이징을 커스텀하기 전에 기본적인 슬라이드부터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뒤집어 보면 우선 원하는 대로 마크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리스트형 슬라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ULLI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된 이미지를 제 이미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넣을 겁니다. 클래스를 제어할 거고요. 슬라이더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스크립트로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은 요거는 제거를 하고 jQuery 불러오고요. BX 슬라이더 자체를 제가 2개 다 CDN으로 불러왔고요. 직접 스크립트 작업은 따로 스크립트를 JS 파일로 뺄 겁니다. CSS 따로 관리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문서가 읽고 난 뒤에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큐멘트 레디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정한 클래스, 슬라이더 부모 클래스 잡아주시고요. 반드시 자식과 부모 관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x 슬라이더라는 거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한번 미리 보게 되면 자, 요거를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었습니다. 한 개씩 넘어가죠. 자, 그럼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 전체 선택자 임시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까지 넣어놓고요. 그리고 클래스 슬라이더의 img를 높이를 한 500픽셀 정도로만 좀 줄여놓겠습니다. 500도 크네요. 그래서 한 300 정도, 200 100으로 할까요? 네, 100 정도로 좀 줄여놓겠습니다. 자, 100픽셀로 하니까 너무 이미지가 작아졌어요. 자, 아까 반영이 안 됐었네요. 400픽셀로 좀 늘려주겠습니다. 네, 400픽셀 늘리고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가로 크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슬라이더가 UL 클래스가 슬라이더 클래스가 UL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와퍼를 제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퍼의 클래스 자체를 좀 수정을 해서 전체 가로 크기를 좀 지정한 다음에 페이징을 좀 커스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추가적 옵션을 주기 위해서 와퍼 클래스를 제가 임의대로 슬라이더 랩이라고 할게요. 슬라이더 랩이라는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게 되면 클래스가 슬라이더 랩이라고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는 CSS에서 가로 크기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더 랩이라는 거를 이쪽에도 똑같이 반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미지의 가로 크기가 지금 333이기 때문에 가로 크기를 333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할 때 이 안에서만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미리 보게 하면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징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복습도 하는 겸 제가 임의로 준비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자 도구를 오른쪽으로 좀 도구를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 보면 이미 HTML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전체 div가 슬라이드 랩이거든요.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자식의 BX 컨트롤로 제어를 하게 되고 BX 컨트롤에 BX 페이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랩 자체가 현재 포지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지션을 제가 올려볼 거예요. 포지션 렐러티브로 해서 만들고, 그리고 요 페이저, bx 페이저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absolute right tab 0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숨길 거예요. 근데 텍스트가 A 요소 안에 있거든요. 현재 A 요소 안에 있고, 클릭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를 투명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투명으로 만들고 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페이저 안에 A 요소를 커스텀 할 겁니다. li로 돼 있죠. li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A 요소를 제가 임의의 크기인 가로 세로 주고, 배경을 약간 그레이 톤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를 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그리고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투명색 컬러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A를 아직 선택이 안 됐네요. bx 페이저, bx 페이저의 div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div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글씨가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글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그럼 폰트 사이즈 0을 주겠습니다. 이거 접근성이 좋지 않죠. 폰트 사이즈 0까지 주면. 근데 가로 세로 크기가 인라인 블록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크기가 안 들어가죠. A로 해서 키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마진까지 div에 패딩을 줘서 양쪽으로 벌려주고, 너무 크네요. 살짝 벌려주고, 현재 위치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죠. 다른 건 액티브 클래스가 없습니다. 액티브가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컬러 배경색을 바꿔준다던가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커스텀은 가능합니다. 근데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선은 현재 위치도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트랜스페어런트나 이렇게 폰트를 0을 하게 되면 화면 난독기가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처럼 1-5다, 2-5다 그래서 5개 중에 몇 번째인지 이렇게 슬래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페이징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이트가 bx 슬라이더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었죠, 우리가. 그래서 옵션 부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옵션에 페이저가 있어요. 페이저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페이저 타입이 있습니다. 페이저 타입이 기본이 풀이고요. 그리고 디폴트가 풀이죠. 숏 하게 되면 이렇게 1-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숏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페이저 타입을. 그래서 스크립트 부분으로 가서 추가 옵션을 주는 거죠. 이 타입을 숏으로 줘보게 되면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까지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저긴 하지만 바로 숫자가 찍히게 되고, 이 슬래시 부분도 수정할 수가 있다고 아까 옵션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페이저 숏 세퍼레이터 부분을 내가 뭘로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자열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 버티컬 바로 할 건지 버티컬 바로 되고요. 요소도 들어가는지 볼까요? 스팬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스팬도 들어가요. 이 스팬 요소로 구분자를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이 가운데쯤에 있죠. 이 페이저 디자인을 다시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그려서 볼게요.
자, 요 페이저는 앱솔루트 레프트 0이고요. 라이트 0이고요. 버텀을 0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로 갈 거고 컬러를 흰색으로 갈 겁니다. 밑으로 나오겠죠. 네, 요 부분이 여기 요 컨트롤까지 있기 때문에 요 컨트롤은 잠깐 지워두겠습니다. 요 부분 필요 없기 때문에 컨트롤 디렉션은 디스플레이 넌을 처리할게요. 우선 페이징만 할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넌 처리해서 이렇게 숫자 나오게 했습니다. 버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볼게요. 50픽셀 떨어져서 이 상태로 해보고요. 좀 더 키워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한 30픽셀 정도로 키워놓고 이 구분자는 우리가 여기서 스펜을 둔 적이 있어요. 여기서 스펜으로 구분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 뭐 2픽셀, 높이 5픽셀에서 배경이 예를 들어 레드다. 뭐 다른 색이 되겠지만 여기 레드다. 좀 너무 작죠? 그러면 한 15픽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개발자 도구로 버티컬 라인에서 이렇게 위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진까지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로테이트도 돌리면 돼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해서 각도를 여기 크롬이 좋아졌습니다. 이 클릭하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 적당하게 딱 돌려주면 복사 붙이기 하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놓고 복사 붙이기 어딨죠? 페이저 스펜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와이프에서는 이거 플렉션이라고 하고요. 페이저에서는 따로 숏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원하는 요소로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요소로 코딩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보면 페이저 커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텀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페이징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HTML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페이징을 할 수 있는 HTML. 그래서 요 밑에다가 OL, LI로 해서 각각 링크로 각각 이 버튼이 연결되게 해서 링크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링크로 연결해서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광고, 세 번째 광고 해서 이 광고를 탭 메뉴처럼 광고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 자체를 광고가 나오게 슬라이더가 클릭하면 이 슬라이드 나오고 그래서 광고 형태로 글씨도 넣을 수 있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넣을 때 중요한 점은 헤리프 다음에 데이터 슬라이드 인덱스라는 값을 넣어서요. 이게 몇 번째 이미지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 0번째부터 시작하죠. 1, 2, 4개면 4개까지 써주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를 줄게요. 페이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페이징은 이걸 이제 사용하겠다. 커스텀을 해서 커스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또 들어가 보면 요거 페이저 커스텀이라는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건 주석 처리하고요. 요 페이저 커스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클래스명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연결이 돼요. 자, 한번 미리 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거 있죠? 여기 클릭을 하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버튼이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버튼 기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이 되면 어떤지 볼까요? 자, 버튼은 안 되죠. 네, 버튼은 되지 않습니다. A 요소로 하고요. 만약에 난 페이지 이동을 안 하는데 왜 A 요소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롤을 버튼으로 두시면 됩니다. 웨이 아리아라는 기술로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러면 화면 낭독기에서 버튼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 번째 광고인지.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을 해서 보통 이런 거 디자인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 페이징 클래스를 가지고 자, 클래스
페이징을 가지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라이트 탑을 줄 겁니다. 그리고 높이를 여기 500픽셀 했으니까 500픽셀만큼 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정렬이 될 수 있게 자식은 플렉스 1로 할 거고요. 그리고 세로로 정렬되기 위해서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놓겠습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기가 될 건데 광고 자체가 우선은 링크의 영역도 넓혀 놓을게요. 여기에 높이가 100%에 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죠. 여기 좀 살짝 맞춰 놓을게요. 라이트만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광고가 변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영역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임의로. 물론 이렇게 넓어지면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은 테스트로 페이징에 대한 커스텀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배경을 검은색으로 두고요. 컬러를 흰색으로 둘게요. 이렇게 되고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액티브가 붙습니다. 똑같이. 그럼 A에 액티브가 되면 여기에 배경 선이 되고 배경은 흰색에다가 컬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텍스트가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즈까지 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중앙 배치하려면 그냥 플렉스 쓰는 게 낫겠네요. 이런 것보다 플렉스를 써서 전부 다 가운데로 오게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트 컨텐츠, 온라인 아이템즈까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100%로 할게요. 자,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광고나 이미지 넣어도 되죠. 대체 텍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번째 이렇게 광고 자체를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쇼핑몰에 많이 있죠. 그래서 BX 슬라이더로 해서 이렇게 커스텀까지 할 수 있다. 뭐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겠죠. 트랜지션이나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같은 거 주게 되면 또 느낌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보더가 없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더를 이렇게 주고 여기는 레드로 바꾼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광고 해서 커스텀까지 할 수 있다. 텍스트도 넣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단 버튼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롤을 통해서 버튼 요소처럼 인식할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BX 슬라이더의 페이징을 커스텀까지 하는 걸로 해서 총 3가지 방법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X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페이징 영역 커스텀을 좀 해보았습니다. BX 슬라이더가 좀 편한 것이 내가 마음대로 클래스를 써서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거고, 스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가 많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영역에서 좀 손이 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환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BX 슬라이더와 슬릭과 스와이퍼 중에 환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9버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BX 슬라이더보다는 이제 스와이퍼를 좀 많이 쓰는 슬릭이나 스와이퍼를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BX 슬라이더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커스텀 부분 생각보다 쉬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얼마든지 내가 CSS만으로 간단한 스크립트를 쓰고 CSS만으로 여러 가지 UI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알아두시고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슬라이더 플러그인을 가지고 또 커스텀 페이징 부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 UI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CSS가 좀 부족하거나 스크립트 부족할 때 복사 붙이기 하기 정말 바빴거든요. 메뉴인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작동하는 메뉴를 찾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뭔가 좀 힘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20년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국내 맞춤형 메뉴들을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탭 메뉴 등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의 스타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을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웹도 포함이죠. 그리고 반응형 웹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소스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코드 한 줄 한 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다른 팀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기초 서적은 아니고요. HTML, CSS, jQuery 등을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시리즈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시리즈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셔서 훑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고요. 표현 기법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